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트랜잭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그럼 트랜잭션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덩어리다. 무엇의 작은 덩어리냐? 데이터베이스의 작은 덩어리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연산의 단위가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덩어리인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그 단위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트랜잭션이란 무엇이다? 일단 여러분 정의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정의는 여러분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이 트랜잭션이 뭐냐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트랜잭션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한마디로 뭐다? 네, 하나의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 자료를 가져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고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용자가 또 그 자료를 좀 쓰자라는 거예요. 고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다른 사용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처리하다 보니까 작은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순이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왜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로 나눴느냐. 그냥 큰 덩어리로 하면 되지.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제 작은 덩어리인 트랜잭션을 이제 하나하나씩 관리를 함으로써 회복과 병행 제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를 A라는 사용자가 가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B라는 사용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쓰고자 하는데 이 큰 덩어리를 나누지 않고 큰 덩어리를 이제 얘가 쓴다 그럼 B는 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료를 고치고 있을 때는 B가 사용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얘는 실제로 이 속에 있는 점수라는 속성 하나만 가져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점수가 아닌 속성은 B가 가져가서 써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쪼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쓰자. 그게 뭐예요? 병행 제어가 된다. 동시에 우리가 자료 좀 같이 쓰자라는 게 병행 제어죠. 그래서 트랜잭션으로 나눔으로써 이런 병행 제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DB를 딱 쓰고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났네. 그러면 항상 DB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몇 번씩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얘가 고장이 났다. 얘를 그냥 이렇게 엎어주면은 원본이 살아나겠죠. 이거를 우리는 회복 기법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자, 트랜잭션이 나온 이유 알겠나요? 네, 병행 제어를 가자. 네, 회복을 빠르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진행하는 작업 수행의 단위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단위다, 소프트웨어적인 단위다. 원본은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본을 나눠서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다 소프트웨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고 병행 제어를 할 때 처리되는 작업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네, 또 연산의 단위가 됩니다. 한 번에 수행하고 있는 연산의 단위다. 여러분이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수행하고 이거 하나 수행하죠. 이런 연산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다 접고 트랜잭션이란 뭐다? 데이터베이스의 작은 덩어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ACID라고 합니다. ACID 기억합니다. 네, 중요한 거고요. 자, 보세요. 먼저 원자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관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 격리성, 양속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명 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글자를 보세요. A, C, I, D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명칭을 트랜지션의 특성 A, C, I, D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원자성이란 건 뭐냐? 일단은 여러분이 종류 4가지 기억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맨날 종류만 나오니까 학생들이 다 맞추잖아요. 우리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CID도 이제 처음엔 나오다가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 버리니까 세부적인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종류 4가지 ACID 알고 영어도 기억을 해줘야죠. 사람들이 ACID만 계속 외우니까 만약에 D다 그러면 D자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넣어버린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은 이제 첫 글자만 외웠는데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기억을 하세요. 원자성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냐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그딴 식으로 공부하지 마.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완벽해지든지 아니면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두든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해요. A라는 것에 A가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 거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A에는 2 곱하기 2를 한 4가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계산되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났다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A가 원래 10이었어요. 10이었는데 이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A는 원래 10이었어요. 여기는 잘 만족을 했어요. 오케이, 4 됐어요. 자, 4 더하기 2를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됐네. 그럼 A는 4가 기억되나요? 아니죠. 이 전체 여기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얘는 연산 안 한 거로 쳐버리고 원래 10으로 그냥 놔둬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완벽한 결과를 내놓던지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냥 원래값 내비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수행되든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두던지 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all와 nothin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시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됐죠? 자, 이런 내용 완벽하게 수행하든지 말든지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게 뭐라고요? 원자성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뭐냐면 자, 수행을 했어요. 막 이것저것 막 수행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조건을 만족을 한다. 처음에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A 더하기 B는 100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A방에는요. 지금 10이 들어있고요. B방에는요. 네, 99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00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면서 막 연산을 하겠죠. 막 연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A에 500이 들어왔어요. 네, B에도 500이 들어왔어요. A 더하기 B는 1000을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이걸 이제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죠. 막 계산하고 났는데 A는 500이 왔는데 B는 400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일관성을 유지됐나요? 안 됐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여차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된다.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격리성입니다. 격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나눈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병행 제어죠. 같이 쓰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 같이 쓰는 것도 종류가 있죠.
A라는 값을 가져갔어요. A라는 값을 가져가서 홍이라는 것이 이제 홍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서 보기만 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근데 A에다가 막 덧셈 뺄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이라는 사람이 A라는 값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지금 A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A라는 값을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 연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거죠. 연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트랜잭션을 접근을 하면 되냐 안 되냐고 안 된다 그거죠. 연산에 참여하는 것은 얘가 가져가면 안 된다.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 얘가 연산에 참여하고 있는 트랜잭션이다. 그럼 다른 사용자가 얘를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격리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연속성이냐 뭐냐면 완전히 실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 답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유지가 되면 그 결과는 영속적이다. 뭐 다른 연산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값은 영속성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원자성에 대한 내용이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류 기억해줘, 영어 기억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을 하죠.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이 내용을 보여주고 이거는 트랜잭션의 무슨 특징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됐죠? 네. 자, 트랜잭션에 대한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산은 뭐라 그랬어요? 트랜잭션은 뭐예요? 완전히 수행이 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세요. 나는 완전히 잘 실행을 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커밋입니다. 커밋. 자, 성공적으로 종료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네, 오류가 없어요. 라고 알려주는 명령어가 커밋입니다. 네. 롤백. 백은 뭐예요? 돌아가다, 뒤돌아가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길을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그럴게요? 할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할머니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있습니다. 네. 자, 백은 뭐예요? 백은 돌아가다 그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거죠. 실패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세요. 라는 의미가 롤백이라는 연사입니다. 기억합니다. 네. 자, 트랜잭션에 대한 상태를 보겠습니다. 상태.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 상태가 있어요. 활동. 네. 활동. 네. 자, 활동 상태가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뭐죠? 실행 중이에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네. 자, 지금 트랜잭션이 진행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뭐죠? 활동입니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활동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분 완료가 있고 실패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패는 뭐예요?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됐어. 이제 중단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일이 왔어요. 실패가 됐어요. 그럼 어째야죠? 롤백 시켜야 되죠. 철회가 되어야 되죠. 네, 철회. 자, 비정상적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롤백 연산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철회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활동 상태에 있다가 그게 오류가 발생이 돼서 롤백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겠고, 자, 활동을 하다가 자, 잘 됐어요. 부분적인 완료가 됐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아직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은 커밋 명령어를 내릴 때까지죠. 그래서 자, 커밋 연산이 실행되기 전, 하지만 여기까지 오류는 없어요. 자, 완료, 커밋이 수행이 돼서 성공적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상태, 거기에 이제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상태에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병행 제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병행 제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간단히 나왔죠. 트랜지션의 단위를 같이 수행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에 참여하지 않은 트랜지션을 어때서요?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병행 제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병행 제어도 우리가 이제 조금 기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행 제어는 무엇이다? 제어한다 그거죠. 제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제어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의 자료, 하나 사과가 있어요. 하나의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 먹을 사람 해가지고 10명이 달라들어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질서라는 게 필요하겠죠. 뭐 쪼개서 골고루 나눠준다든지 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네, 그런 제어가 있어야 되죠. 제어는 여러분이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 사람이 달라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질서를 잡을 거냐, 그게 병행 제어다라는 거죠. 자, 병행을 실행하면 트랜잭션들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의 작은 덩어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죠. 격리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피터지게 싸움이 되면 안 되니까 질서 있게 유지하자라는 게 병행 제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 제어를 할 때 이제 얘기도 이제 목적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공유를 최대화 시켜준다. 이 DB에 접근하는 사람 100명, 1000명 많이 공유시킬수록 아무 문제 없이 많이 공유시킬수록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겠죠? 그러면서 공유를 최대화 시켜줌으로써 활용도도 최대화가 되는 거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공유자가 뭐 5명 밖에 안 돼요. 5명.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어떤 관리자는 1000명을 동시 접속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는 여기가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시스템에 쉴 새 없이 들어가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거죠. 그 조건에 위배되면 안 돼요. A 더하기 B는 1000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이 연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줘야 돼요. 보세요. 자, DB를 이제 홍이라는 사람이 A라는 내용을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김이라는 사람이 A라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가 안 된다면 홍이라는 사람은 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5분이고 10분이고.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와야지 좋은 거지. 5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터넷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관리를 하든지 간에 응답 시간은 최소화 시켜주는 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병행 제어를 할 때는 이런데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네. 자,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질서를 관리자가 없다면 또 경비 아저씨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게 제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갱신분실입니다. 수정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연산의 결과 일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라는 거. 자, 모순성, 얻어진 결과가 일관성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1000이다 라는 걸 계속 만족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일관성이 만족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자, 연쇄 복귀입니다. 하나의 트랜지션이 취소가 됐는데 연소적으로 다른 트랜지션도 계속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비완료 의존성입니다. 자, 하나의 트랜지션 수행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 우리 뭐 하죠?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되기 전에 다른 트랜지션 계를 가져다 써버리는 거죠. 네, 2 더하기 2 곱하기 2. 자, 일단은 4가 됐어요. 이거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여기서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는데 A 값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A가 일단은 4가 됐었는데 그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A가 원래 10이었다가 여기 일단은 4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돼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회복은 덜 됐어요. 회복하고 있는데 A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어떠세요?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병행 제어를 하는 기법에는 어떻게 병행 제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연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연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다른 트랜지션이 못 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에 참여하는 속성이 포함된 것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 제어의 기법에는 크게 로킹, 락이 뭐예요? 잠그다라는 거죠. 열쇠죠. 잠가버리는 거죠. 접근하지 못하게. 특정한 속성을 내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잠궈버리는 거죠.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여기서 락이라는 것은 뭐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접근 단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트랜지션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락을 설정하는 거죠. 들어오지 마. 이거 내가 쓰고 있어. 자물쇠를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실행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물쇠를 푸는 거죠. 이제 나 다 썼으니까 이거 쓰고 싶은 사람 써. 라고 해주는 걸 unlock이다 그래요. 자,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락을 설정을 해주고 내가 끝났으면 자물쇠 푸는 거죠. unlock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킹에 접근 허용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 그럼 내가 그 데이터를 그 특정한 부분을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내가 계산하고 있는지, 읽기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공유락이 있어요. 공유는 뭐예요? 네. 자, 내가 지금 그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사용 중인 데이터예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트랜지션이 읽기 할 수 있어요. 네, 읽기만 할 때는 문제가 없죠. 자, 쓰기는 안 돼요. 라는 게 공유락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락을 거는데 어떤 방식으로 락을 거냐. 우리가 현관문에 이제 열쇠 잠글 때도 버튼으로 누르는 거 있고 열쇠로 돌리는 거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듯이 락에도 락을 잠그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그거죠. 베타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읽기 안 돼요. 쓰기도 안 돼요. 라는 거죠. 네, 공유락은 뭐예요? 읽기는 가능해요. 네, 쓰기는 안 돼요. 라는 거, 쓰기는 안 돼요. 라는 거. 베타락은 읽기 안 돼요. 쓰기도 안 돼요. 라는 거, 락의 형태다. 라는 겁니다. 자, 락의 단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거죠. 이게 테이블이죠. 네, 릴레이션이다. 그죠? 얘는 우리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튜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튜플.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랬죠? 속성이다. 라고 그랬죠. 이렇게 애트리뷰트 속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나이라는 속성 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나이를 제외한 다른 속성은 다른 릴레이션이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락의 단위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이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나이라는 속성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게 락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락의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로 할 수 있고 속성으로 할 수 있고 튜플로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단위별로 락의 단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자, 단위가 크면 많은 양의 락이 걸리는 거죠. 네, 보세요. 내가 나이라는 속성 하나만 락을 걸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트레이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락의 단위를 테이블 걸어봐요. 테이블을 걸어버리면 이 테이블의 락의 규모가 어때요? 커진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테이블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락의 양이 커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테이블이 10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테이블로 락의 단위를 걸었다. 그러면 몇 개의 락의 개수가 몇 개?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의 테이블마다 테이블의 속성이 만약에 또 몇 개라 할까? 5개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거 속성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마다 속성이 있으니까 총 50개가 되나요? 네. 그럼 50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속성, 그죠? 필드, 속성을 내가 단위로 해주면, 락의 단위가 50개가 되는 거고, 테이블을 했다. 그러면 어떠세요? 10개가 되는 거죠. 단위가 커지면 락의 개수는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단위가 크면은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병행이다라는 것은 같이 쓰자라는 거죠. 근데 테이블을 락을 걸었어요. 그럼 어떠세요? 다른 트랜지션이 사용할 것이 줄어드는 거죠. 병행, 같이 쓸 것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나이라는 속성 하나만 락을 걸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다른 트랜잭션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병행할 가지수는 많아진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단위가 작다, 락의 단위가 작다. 그러면 락의 수가 어때요? 많아지는 거죠. 락의 개수가. 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오버헤드는 이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일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는 처리 시간이 이제 많아진다. 그죠? 관리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전체를 락을 걸어버리면 같이 쓰는 의미가 없죠. 근데 나이 하나만 락을 걸어주면 다른 것들은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게 병행성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로킹의 단위가 작으면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 단위가 커지면 병행성 수준은 낮아진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2단계 락 방법이다라고 있습니다. 락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그런 기법을 2단계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서 락을 설정할 데이터가 여러 개인 거예요. 락을 설정을 해야 된 것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데이터에 이제 락을 설정할 데이터 여러 개인 경우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락을 설정하는 단계하고 해제하는 단계를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2단계 락킹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확장 단계에서는 무조건 설정만 하는 거예요. 락을 설정만 하는 단계고 여기서 un락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un락은 수행하지 않아요. 축소 단계는 뭐냐면 락을 해지만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락을 써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단계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2단계 락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설정만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계속 해지만 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교착 상태다라는 뭐냐면 계속 이 단계에서는 설정만 하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계속 설정만 하고 해지를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락만 설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락이 설정이 되었는데 나는 나이를 꼭 봐야 되겠어요. 근데 락이 걸려서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나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락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락이 안 나타나면 어때요?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는 상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우리는 교착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스탬프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느냐? 병행 제어 기법. 병행 제어라 뭐라 그랬어요? 같이 쓰자. 네. 얘는 이제 균등하게 같이 쓰자. 각 트랜잭션별로 시간, 네, 타임.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하자. 이 트랜잭션 몇 분 쓰고, 이 트랜잭션 몇 분 쓰고. 그래서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 해당되는 트랜지션을 진행하게 하자. 그러니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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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계속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세요. 자, DB가 있는데 거기서 나이라는 속성을 병행을 하고 싶다. 나이라는 속성을 가져다 쓰고 싶은 트랜지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줄을 서. 다 너 1초, A 1초 써, B 1초 써, C 1초 써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진행하는 방법 타임 스텝. 그러면서 같이 쓰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세요?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겠군요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병행 제어를 하는 기법 중에 락킹 기법과 타임 스탬프 방법이 있는데 문제에서 우리 락에 대해서 락킹 기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였어요?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쓰고 싶으면 여기 와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눠 놓는 거예요. 네, 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몰라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의심이 안 돼요. 이렇게요. 네, 됐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자, DB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걸 사용자를 쓰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뭐였어요?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는 굉장히 고용량이어야 되고 동시 접속자들이 많은 경우에 어떠세요? 그것에 대비를 해줘야 되죠. 네, 저장 장치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DB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DB. 그래서 사용자들은 여기에 접속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또 여기서 갖다가 쓰는 거고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냥 이 DB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적으로 나눠져 있는지 인식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구축하려면 또 기술적인 내용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이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일단은 규모가 작잖아요. 하나하나에 만약 얘가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일단 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의 대비가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큰 거를 구축을 하려면 좀 힘든데 작은 덩어리를 몇 개 이제 붙여 놓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낮은 비용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그죠.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구축을 해 놓는 거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이게 하나의 DB처럼 느끼는 거죠. 네, 이거를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네트워크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네트워크가 나와 있어야지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여러 대 분산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일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하나로 제어가 되는 것. 이거를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